자, 예,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조성은 씨가 8시부터 다른 스케줄이 하나 있는 바람에 저희가 8시에는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한테 나가신 후에 그 의사를 질문을 드렸고 9시부터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의 질문 받겠다라고 본인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조성은 씨 그리고 우리 뉴스연구소의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다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유튜브니까 시간 제약 없으니까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묻고 싶은 것들 묻고 답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보내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2만 명 넘게 보시다가 지금 한 12,000명 넘게 보고 계시네요. 예,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김준일 기자 앉으시고요. 김광일 기자 또 조성은 씨 자리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의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좀 소화하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뉴스쇼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쪽 저쪽 당사자 이야기 다 듣고 여러분이 날 것 그대로 들으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자를 통해서 이게 정리돼 나가면 기자의 시각을 한번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가능하면 날 것 그대로 들려드리는 게 뉴스쇼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 오늘 모셨고 또 9시부터 이렇게 더 양해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CBS를 아직 못 나가셨어요. 네. 못 나가시고 9시에 다시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일 기자.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광일 기자도 이 사건의 초기부터 아주 깊이 있는 취재를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대꾸쇼 함께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 직접 만나면 이것 좀 묻고 싶었다는 것들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 대표는 이거 부르지 않았는데 본인이 남아서나 하고 가겠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인터뷰 할 때마다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들으시는 분들도 명확하시고 우리 맞아요. 조성은 씨도 그거를 명확하게 해명을 그래야 본인도 시원하신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시간이 항상 어떤 방송이든 제약이 있어가지고 다음 것도 중요한 걸 물어야 하는데 이걸 계속 이것만 질문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질문을 하고 조성은 씨도 사실은 기자 이분은 참 그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전화를 다 받아서 그 기자가 궁금해하는 걸 다 답변을 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스타일이시라면서요. 네. 그래서 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원래 피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예. 또 제가 이제 기자님들이 보통 전화 오시면 5분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한 40분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 전반적인 과정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도 이게 장면을 어디서 끊어서 단답형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고 이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고나 이제 이 연결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맥락이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이야기에 그렇기- 스토리가 있다는 예.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애초부터 모두 다 들었던 분들은 너무 명쾌한데요. 너무 명료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가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예. 사실 뭐 하루에 진짜 뭐 200통에서 400통 왔다 갔다 하는 전화 오지만 계속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받을 때마다 네. 이제 지겨우실 때까지 네. 제가 직접 뭐 설명드리고 혹시 중간에 또 의문 드시는 분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네, 또 네. 드는 지점들은 또 이제 여쭈시면 또 드리고 예,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들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질문이 있으면 다 받고 이야기를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대꾸쇼도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네. 모셨고요. 가감없이 뭐 짜여진 질문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냥 궁금한 거 특히 여러분들이 본방 중에 질문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애청자들의 질문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제로는 네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지금 정당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사건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아예 보도를 보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의 역할은 어떤 정당 뭐 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대응을 해가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제 발하는 사람인 거죠. 이건 어떤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내용들만 계속 이제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예. 뭐 이거에 대해 누구의 반응을 보고 제가 화가 나갖고 대응한다. 이거는 저는 전혀 이 맥락도 맞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제가 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뭐 본 방송부터 여러분 좀 이어서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부터 질문을 하실까요? 김광일 기자. 원치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본 방송에도 잠깐 나왔거든요. 어제 SBS 인터뷰에서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해서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한 날짜고 요 워딩이 이제 해석되기에 따라서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뭐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걸 뭔가 같이 모의한 거 아니냐. 이 바로 직전 질문은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리 원장님이 나온 걸 보고 그 안에서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네. 대한 어떤 답을 먼저 듣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앞단에 이제 많은 그 인터뷰 맥락도 있었잖아요. 인터뷰 맥락도 있었는데 이미 왜 박지원이 이 대화의 대상이 아니었나를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갑자기 또 역사적인 순간 이 사건을 모의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어떤 서술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저 성격이 원래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막 어떤 권력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담백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범죄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 무슨 그게 역사적 순간이냐. 저는 그 정도 가치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제 국정원장이란 자리는 어쨌든 박지원 대표님과 이제 저는 당대표로 뵀으니까 이제 뭐 그때 뵀던 것과는 또 다른 직책을 또 하시니 또 굉장히 또 역사적인 순간을 또 뭐 갈 수 있겠다. 나중에 또 이제 먼 훗날 그 정도의 사실은 서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축약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건데 질문이 앵커 질문이 뭐였냐면은 조금 네. 더 정확히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제가 그때 앵커 질문을 아이고 여기 어디 갔나요?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처음에 이 인터넷 언론사 매체와 얘기를 한 시점과 그 알려진 시점 그 사이에 박지원 원장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성은 씨가 답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9월 그다음에 잠깐 생략이 있고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사실 이진동 기자와의 감정적인 요소는 사실 이거를 또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감정을 숨기고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근데 워딩에서 네.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제가 원해서 배려받았던 게 아니라 이진동 기자가 한 아니, 그러니까 거다라고 했는데 그 네. 사이에 우리 원장님이다라는 게 갑자기 끼어들어가면서 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저의 개인적인 이제 저는 이제 뭐 정당인도 아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언제 뭐 저희 뭐 서비스 런칭하고 이거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 하시죠 지금? 그렇죠. 뭐 이제 진출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한 주 전에도 자료 달라고 하면 새벽 2시까지 막 뒤에 찾아오고 막 이런 뉴스버스가. 것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미 안 만들어 놨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네네. 만들어 놓으면 또 계속 달라고 할까 봐 그랬던 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 전에 우연하게 손준성 보냄을 법조인 대장을 찾는다고 이제 한번 보내봐라 해가지고 보낸 거를 갖다가 어느 순간 이걸로도 우리 기사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불쾌했죠. 매우 불쾌하고 저는 애초부터
그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거를 인지를 하고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버텼던 내용들이어서 추가 취재를 해오던지 아니면 이거 보강된 다른 자료가 있든지 하지 않고 이 대안만으로 나 보도할 생각 전혀 없다. 그렇게까지 나가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기자님한테는 사실 JTBC 우리 최소한 기자는 네. 왜 얘기를 했냐면 그때 욕을 하던 카톡까지 다 제가 보여줬어요. 이진동 기자, 네네네. 뉴스버스 기자 욕하는. 그러니까 왜 제가 욕한 거 뒤에서 모르실 텐데 사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왜 내 등을 떠미냐. 그러니까 근데 그때 대화할 때도 굉장히 불쾌했대. 한 번 만났거든요. 한 번 보고 그냥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냥 얘기했는데 굉장히 막 이건 정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쳐야 되고 언젠간 드러날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을 하시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제 생활이 다 망가질 거를 알고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회사 대표로서 그렇죠. 그게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도 알고 그다음에 보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싸울 수 있는 때 아니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뭐 일 좀 정리를 해놓고 그때 좀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생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쭉 해서 막 피하고 약간은 좀 다른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했고 제가 왜 지금 이 순간은 안 되는지도 따로 이제 거의 사업 설명회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네.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장 중에 네. 거기는 이제 앞단에 이제 원장님 얘기가 직접적으로 묻고 있고 저는 지금도 왜 배려받지 못했다는 표현을 계속 쓰냐면 그러고 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9월 1일 날 밤 10시 반인가요? 예. 전화를 이미 김웅 의원한테 통화를 하고 저한테 기사 8개 준비해놨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셨군요. 네. 9월 1일까지도 보도내는 거.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미쳤냐. 왜 너 나랑 고발장 풀텍스트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기사를 쓸 생각을 했냐. 네. 간이 부었냐. 막 이러면서 정말 이제 격한 표현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진동 뉴스버스와의 어떤 서운한 감정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이 문장에 우리 원장님이라는 그 6글자가 들어간 건 앞에 다른 질문에 엮여서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그 맥락이 말실수. 아니 말실수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박 원장과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조차도 배려받지 못했는데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그때 이미 뭐 관계성 때문에라도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도대체 이거 자꾸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 이후에 보도하고 나서도 아침에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뭐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는 이래서 사실은 제가 수사기관 뛰어갔지 안 그랬으면 저도 뭐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불쾌했어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굉장히 공익적인 의도로 이제 하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서는 지금 이게 공작 프레임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2-3개 정도 질문을 다 드리면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네. 것 같아요. 자, 6월 말에 뉴스버스 기자를 만나셨다고 그랬고 네. 7월 21일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해서 전달을 했고 8월 11일에 롯데호텔 식당에서 박지원 원장 만났고 9월 1일에 기사 나간다고 전화 받고 2일에 뉴스버스 기사가 나갔습니다. 요거는 네. 다 사실이 근데 이제 맞으시죠? 그 사이에 뭐냐면 그렇게 단적으로 하면 굉장히 각 만남마다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 6월 달에 만나고 7월 달에 막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우리 전혁수 기자를 만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취재 어떤 거 내가 뭐 보강 취재 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니까 손준성 법조인 대상 찾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전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이제 뭐 요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의 사지에도 충분한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것들을 끼워야 돼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1년도 넘은 얘기를 그 중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올해 6월 달에 갑자기 그거를 전혁수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낙마시키려고 이거 묵혀놨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이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그러면 1년 동안은 가만히 묵혀놨다가 갑자기 6월 달에 전혁수 기자한테 줬는지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된장 담그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묵혀놨다가 아니라 정말 인지가 없었어요.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정당 생활에 굉장히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일 해야지 뭐 쓸데없는데 저런데 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언제 저 사람이 뭐 출마를 할 줄 알고 언제 총장직을 벗을 줄 알고 제가 이거를 뭐 묵혀놨다 그거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뉴스버스 기자 전혁수가 아니었고 그냥 뭐 전혁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부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예전부터 있는.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요즘에 뭐 새로 매체 옮길 때도 뭐 어디가 적절할까 이런 것도 뭐 상의할 정도 사이였어요. 그냥 저는 아무나 다 상의를 가요. 네, 네. 저는 뭐 오늘부터도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떠나서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아마 뉴스버스에서 최초로 뭐가 이슈가 됐냐면 줄리 인터뷰. 뭐 인터뷰 예, 그게 아니 네. 줄리 인터뷰가 아니고 김건희 씨, 아, 네,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의혹, 단독 네, 줄리 인터뷰. 의혹 예,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그거 뭐 풀텍스트 들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내용가 나와서 이제 요즘 뭐를 취재하러 다니냐 그래서 아 윤석열 관련 취재를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도 전화가 막 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윤석열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뭐 구술을 조금 간결하게 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좀 찝찝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대검 민원실이라는 이 조합이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거든요. 아까 4월 지금 4월 네, 얘기했어요. 4월에. 작년 4월에 네, 네. 그냥 받아서 정신없이 받긴 했지만 왜 이상했어요. 지금 의도를 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이 찝찝한 게 툭 튀어나온 거죠.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격이라는 거 왜 이 정치부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기관대 이제 어떤 방문이나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격을 엄청 따지기 때문에 이게 일개 뭐 이제 뭐 검찰청 뭐 이런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여기를 방문할 때는 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선대위 지도부나 방문을 할 예정이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사실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이제 간부나 이렇게 사실 접촉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민원실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민원실이라는 게 그때부터 찜찜했다. 네, 그때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민원실 앞에서 당대표나 혹은 선대위원장이 뭐 항의 뭐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대검 민원실이 왜 나왔을까?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검 민원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뭐 선대위에서도 뭐 대검 민원실 가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뭔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방이 살아 있어서 이제 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그때 부분. 캡처한 거를 이제 전혁수 기자한테 먼저 보여주죠. 보냈던 건가요? 아니요. 얘기를 같이 하고 같이 봤다는 같이 거죠. 봤죠. 네, 그게 네. 먼저였고요. 올리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전혁수 기자님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발장 한번 봐도 돼요? 이래서 이걸 따로 보여준 게 아니라 화면상에 그건 클릭을 했어요. 고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장이 황희성 그렇구나 하고 뒤에 넘기니까 보더니 갑자기 전혁수 기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이제 그 PD가 나와요. 거기 아는 형이라더라고요. 뉴스타파 PD. 네, 뉴스타파 PD. 이 형이 이때 여기 왜 나오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저는 근데 검언 유착 사건을 굉장히 이제 뭐 진하게 팔로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 누가 나왔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 형은 몇 개월 뒤에 나온다. 이 취재나 이때 3월 30일자나 4월 3일자에 나오지 않는다. 절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막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고발장 내용 한번 볼까요? 하고 첫 번째 고발장 이제 그 범죄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범죄 계획 및 공모 관계 이런 식으로 아마 제목이 타이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자세하게 이미 공개됐는데요. 뉴스버스의 이제 메인 화면에 고발장이 공개됐죠. 고발장 첫 번째 공개됐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랑 공모를 하여 뭐 누구랑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났고 뭐 이런 이제 하고 그 피고발인 뭐 땡땡땡땡 기자도 다 특정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모 씨도 뭐 어떤 행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이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오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거 이상하다. 근데 대검 민원실에서 가라고 했대. 그래서 사실 손준 보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그때 누구길래 이 인지를 했다?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거를 누가 이거 작성해서 보낸 거야? 이래서 손준성 보냄이 그때 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우연찮게 떠올리셨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다음에 관련한 얘기가 윤석열 관련된 대검 얘기가 얘기가 나오다 계속 보니까 나왔으니까. 뭐 줄리 김건희 씨 단독 얘기하다가 나도 찜찜한 게 하나 있어 뭐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렇게 됐고 거의 파스타 먹으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스타 먹으면서 그러면서 고발장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래가지고 저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기간 안에 왜 이게 했을까 했는데 언론인들이 딱 그러니까 이거 혹시 둘 다 거의 동시에 이거 내사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바로 그 부분을 근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게 미래에서 온 고발장이다. 즉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근거로 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성은 씨는 아니 그 당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 고발장에 담겨 있네. 그럼 그 전부터 사찰했던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오히려 저쪽에서는 아니 그 당시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 고발장 4월 3일 거에 담겨 있네. 그러면은 조성은 씨가 이거 나중에 걸 가지고 이거 조작해서 캡처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 굉장히 이제 휴대폰 원본 제출할 때 사실은 7월달 당시에 핸드폰만 제출을 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용했던 핸드폰까지 그게 약간 부서져 있어서 제가 중고로 팔지를 못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찾아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은 저만큼 적극적인 사람 못 봤을 거예요. 거의 2개를 제출하면서 이때 그 기록이 남잖아요. 2020년 4월 3일 날 이 고발장이 여기 저장된 로그 기록을 포렌식해서 저도 확인 좀 해야겠다. 그걸 저는 그럼 핸드폰 2개 내셨어요? 다 냈어요. 그때 사용하던 거 그렇죠. 하나, 지금 사용하는 거 하나. 네. 이거는 이제 기자와의 그 얘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 하고. 그 지난번 하나 더는 작년 4월에 그렇죠. 그 당시에 주고받은 게 사용했던 있는 거. 거 그대로. 네, 그 당시 휴대폰을 갖다가 포렌식을 해서 이제 저도 참관 일부러 네. 다 했어요. 포렌식 참관하셨어요. 포렌식 참관에 모든 수사기관에 제가 직접 참관하겠다 해서 이미징 하면서 이제 이게 4월 3일에 작성이 됐는 게 이제 그게 다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언제로 알겠습니다. 나오는. 네. 조작은 100% 아니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네. 관련된 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정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대표로서 이제 존경하고 평소에도 만남이 잦으셨는데 올해 2월에 박정원 국정원장의 공관에 다녀오셨다라는 거를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거 있고 그리고 8월 11일에 제가 페이스북 2월달에 썼던가요? 나도 초대를 받아 국정원장 공관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페이스북은 아니고 알려졌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예, 네. 어찌됐든 8월 11일에 식사하신 거 전후로 해서 국정원장과 부인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하시거나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원장하고 얘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9월 2일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또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러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우리 그 김현정 앵커님도 우리 박정원 대표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분 저희 패널 오래 하셔가지고 네. 그분이 이제 두루두루 원래 식사도 많이 하고 취재원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언론인들도 많이 만나요, 지금. 그럼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알고 있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고 발이 넓은 분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오히려 정말로 티끌 같은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당대표 하실 때나 뭐 방송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했었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때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탄핵 당시였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당에서 거의 뭐 쪽잠도 원내대표실에서 잠깐 자거나 당 최고위원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동고동락했던 의원님들도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많이들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아, 공간이 이제 왜 연애 대외적인 손님 맞이하는 곳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국민의당 의원님들이랑 네, 저 혼자 둘이 간 게 아니라요. 네. 예. 그렇게 한번 정말 이제 여기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날 동석한 사람이, 그러니까 배석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아니, 우리가 그건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게 아니, 8월 아예 식사, 달라요. 8월 그 식사는 전에 동석자가 공관이 없었고 네, 그 아예 전에. 달라요. 예. 그래서 그냥 약간은 그 정도인 거지. 이제 저 혼자도 아니고 사실.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분들이 또 뭔 얘기를 하기 전에는 뭐 또 이제 뭐 딴 분한테 뭐 기사를 보니까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8월 11일 날 저녁 먹었다? 아니 뭐 점심 먹었다? 이것도 원장님이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이제 그 중앙일보 모 기자님이랑 전화 왔는데 뭐 모르는 이름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랑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제가 뭐 TV조선 거기는 전화 받지도 못했고 당시 사전 촬영할 때여서 저한테 확인 안 했던 게 왜 나갑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의 인정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식사 같이 한 거. 제가 그러면 밥 드셨다고 하면 먹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8월 11일 전후로 해서도 박지원 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면서 이거를 상의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예, 예. 정말 운동했다.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말 뭐 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제 일은 잘 되고 있냐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그냥 바쁘시다 뭐 이런 정도니까 건강 잘 챙기시라는 건 그냥 대화가 그냥 길지 않게 안부 그러면 전화 통화가 네, 뭐 전화 통화도 그런 거고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정도의 가벼운 언급들이지 제가 무슨 저는 요즘에 언론 보도를 직접 보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제 기자분들이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CIA 요원처럼 만들고 있으시더라고요. 막 프로그램도 막 조작을 능하고 막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내가 너무 과대포장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죠. 네. 다시 사건의 이제 본질로 좀 돌아오면 본질은 아까 저희 본방송에서도 계속 현근택 변호사, 김근식 교수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한 부분은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 김웅 의원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그게 고발장이다. 그럼 이걸 생산자, 작성자는 누구냐? 요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손준성? 아니면 제3자? 요걸 밝혀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윤석열 총장, 지금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당시 총장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요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네, 요게 사실은 본질인데 저희가 전혁수 기자와도 인터뷰를 했지만 생산자가 누구인지 것까지는 사실은 그거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손준성에게서 김웅에게로 이 것들이 간 것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신분으로 전달을 한 부분들은 이제 뭐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자, 네. 이 순간에 지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디 단독인가요? 헤럴드 경제 단독 보도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웅 의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그 영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서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의 소속 검사한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 윗선이 아니라 손 검사 아랫선에서 작성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영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한테는 어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지금 헤럴드 경제에 방금 전에 나왔거든요. 제목은 이거네요.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손준성 아닌 제3자로 파악. 맞습니까? 네, 여기서 제3자라 하면 다른 검사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손준성 그렇습니다. 그룹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그룹인가요? 그거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영장 내용만 보면 네. 소속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소속이겠네요. 그러겠죠. 네. 소속 검사. 거기까지가 이제 새로 드러난 네. 영장이 드러난 거군요. 예. 영장에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우리 지금 본질에 대한 이야기. 네. 고기 얘기랑 딱 맞는 이야기가 저도 단독으로 그쵸. 그때 나왔네요. 갑자기.
중요한 것은 고발장의 생산자, 네. 최초 생산자, 네. 그리고 지금의 대선 후보로 나온 윤 총장과 정말로 관련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게 이게 벌어진 일인 건지는 이제부터 밝혀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거를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어떤 부담을 주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싫었는데 막 기자회견을 하고 저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저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 타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 못할 정도의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수사기관에다가도 어떤 부분, 아까 내사의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흔들리지 않는 기록이고,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검찰도 검을 상징하고 있지만, 언론도 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사실 수사기관이 관련한 검언유착이나 이런 사건으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인지사건으로 기자들을 뭐 수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전효수 기자님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덮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게 제가 이 내용으로 제가 취재 다닐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어떤 너무 깊게 뭐 개입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솔직히 좀 겁이 났던 걸까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말하면. 제가 그때까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서 사실 9월 1일까지도 고발장 내용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갑자기 기사를 쓴다고 하니까 8개 기사가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고발장 전문을 안 보고 이게 기사를 쓸 수 있냐. 왜? 이거를 문건을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언제 조사하더라도 저가 드러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사가 안 나가면 결국 또 다치는 건 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같이 읽어봐야 된다 하면서 막 욕설을 하면서도 이제 그때부터 고발장을 봤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 요 얘기를 요런 맥락 속에서 이걸 충분히 그렇죠.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멘토, 네. 뭐 이런 인생의 멘토 같은 분한테 상의는 한 거 인생-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닌가, 막 근데 이제 추정들이 그래서 근데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늘 수습반이었거든요. 국민의당 때 이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 제가 오히려 자료를 챙겨서 이제 뭐 관련 뭐 의혹 있는 의원님들 무혐의를 만들어 드리거나 뭐 이런 거지. 제가 막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성향이 누구한테 막 문제를 상의하는 자체의 행동. 근데 또 상의를 또 한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의를 굳이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박지원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될 것이냐는 그때부터는 사실 수습한다는 의미였고요. 이제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네. 이런 부분. 이 앞전에 애초에 이게 보도까지도 제가 원하지 8월 않았으니까. 10일에는 원하지도 않았을 때였기 네. 때문에 입 밖에도 내지 네, 않았다. 누구한테 정치권 인사나 이거를 누구한테나 인지를 하게끔 얘기를 하는 자체가 안 되겠다 사실 판도라 싶었다. 그거를 뭐 열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저도 나름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죠, 사실. 그래서 말이 안 지금 된다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조금 전에 지금 기자들한테 공지를 한 거거든요. 네. 공수처에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 불상자 1인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네요. 오늘 오전 11시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애초부터 대검찰청의 선거 개입, 2020 총선의 선거 개입을 국정원법 위반이 왜 들어가며 사실 그 본질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미 제가 그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했었는데 뭐 공간을 갔냐 안 갔냐 뭐 이런 걸로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고 사건 추정은 해야죠. 그 다른 증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도가 된 후에 다른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하셨고 그걸 그렇죠. 확보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본 방송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어떤 건지 오늘 조금 뭐 힌트를. 아침에 이제 갑자기 우리 뉴스쇼 팀들이 같이 확인을 했잖아, 라이브로. 핸드폰에서 그, 고발장을 좀- 보여주시라고 열었는데 그때 살아있던 손준성 계정이 삭제를
탈퇴한 했잖아요. 계정이라고 탈퇴한 나온 거 거. 변경이 된 예. 그 라이브 장면을 여기서 보지 않았으면 사실 오늘 다른 언론인들한테 이제 미리 보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게 아마 특종이 됐어서 오늘 나왔을 텐데 제가 좀 부득이하게 아침에 삭제한 화면을 우리 뉴스쇼 여기서 라이브로 봤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공유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고 이제 어떤 거였던 거죠? 그 지금 볼 수 없게 된 그 삭제된 내용. 그게 이제 뭐 다른 데는 이미 뭐 삭제되기 전에 네. 미리 공유를 해놨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 방법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을 클릭을 하면 네네. 이제 정보가 뜨는 그게 그 손준성 당사자임을 봐야 된다. 근데 휴대전화에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그럼 되나요? 그럼 그게 그래서 손준성인지 제가 아닌지? 법조 기자님한테 예. 포워딩을 했죠. 어. 번호가 있는 사람한테. 예. 포워딩 하니까 거기에서는 그 손준성이 아, 맞다라고. 저거군요. 해줬어요. 전혁수 기자한테 보내서 네. 해달라 이번 거. 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런 전혁수 기자가 맞네 손준성 그 네. 손준성이네 이렇게 전혁수 기자가 확인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인이 했습니다. 예. 수인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수사처에다가도 이제 그냥 그 뭐 내용적인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보냈지만 이제 텔레그램 방식으로도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텔레그램에 그 메시지도 직접 포워딩을 했어요. 아, 수사기관에도 포워딩을 네, 해주셨고. 미리 다 했고. 근데 어제 오후까지는 삭제가 안 됐었는데 오늘 오전 아까 우리 아, 기자님 계실 예. 때 삭제가 됐어요. 오늘- 오전 안 계셨잖아요. 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는 삭제가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저게 삭제가 됐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탈퇴한 계정. 탈퇴한 계정. 손준성 그러니까 검사가 탈퇴했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저는 텔레그램에서. 뉴스쇼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슬슬 이제 제가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여기 뉴스쇼에서도 한번 보시고 제가 그러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 방송에 임하는 이제 뉘앙스랑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처음엔 손준성 보냄이 이거였어요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눌러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준성 이제 프로필 사진이 보였고 손준성 이렇게 하다가 순식간에 탈퇴한 계정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을 다 보신 거죠. 그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어떤 거죠? 손준성 보냄이 그 글씨를 아니 보여주시는. 손준성 보냄이 예. 손준성 검사의 연락처랑 동일하다는 걸 그걸 보여주시려고 보내려고 했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혁수 기자하고의 네, 캡처 화면.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님도 다른 기자하고, 왜냐하면 법조 기자님들이 주로 이제 그 연락처를 갖고 계시니까 또 이제 또 수사기관에다가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손준성 네네. 검사의 연락처를 갖고 계시면 요 포워딩 네. 요 방법대로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는 음. 그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아니 지금 이게 전부 다 근거로서? 아니라고 하는 게 손준성 검사가 아니다. 계속 이제 그것만 그 계속 손준성이 캠프에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오니까. 계속 예.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준성이가 이렇게 통화까지 하셨던 분이 준성이가 제가 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나중에는 기자회견은 손모 씨가 갑자기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 사실은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인지 아닌지는 이미 핸드폰 제출하셨고 그건 뭐 과학적으로 금방 나올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로 막 너무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털면 돼요. 이제 네. 기계 털면은 기계에 네. 다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화면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 결국은 그 고발장이 일로 왔는데 작성자 누구냐, 이거 생산자 누구냐, 네. 이게 본질이에요. 네. 생산자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 두 건의 고발장이 국민의 이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이 되고 조성은 씨를 통해서 뭐 고발해라라는 게 왔는데 그 중에 한 건은 고발이 됐다고. 8월 달에 실제 국민의힘이 고발한 고발장과 같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너무나 우연히 막 너무너무 우연에 겹쳐서 딴 사람이 썼는데 같아진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 고발장이 이리 가서 국민의힘의 대리 접수가 이루어진 건지 요걸 밝히는 문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점정식 의원의 비서관이 가지고 온 거를 받아다가 그 담당 변호사한테 다듬게 만들어서 제출한 거다. 근데 담당 변호사 얘기는 조 씨입니다. 조 변호사 얘기는 이미 왔을 때
거의 고칠 게 별로 없어서 진짜 다듬기만 했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4월 고발장하고 내용이 어떻게 똑같으냐. 음. 요 경로가 뭐냐인데 점정식 의원의 비서관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한답니다. 요 경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조성은 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혹시 전달해 준 것은 아니냐. 제가 애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선거 기간에 그 기자분들을 예. 고발하는 건 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이후에도 왜 뭐 어떤 다른 질문지 보니까 4월 고발장은 접수가 안 되고 8월 거만 됐냐라고 했을 때 4월 고발장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4월 3일 고발장이 네. 사실 내용상도 그렇고 구성도 매우 이제 정당 생활을 좀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정당을 정말 모르고 작성한 사람이구나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이 이제 선거 기간에 어수선할 때는 그걸 판단할 사람들이 없지만 당 경험 있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 때는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알아서 걸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4월 3일자 고발장은 뭐 당에서 어떤 부분도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 4월 3일 고발장 때문에 많은 클로드를 얻기는 했죠, 사실. 실마리들을. 네. 아, 그러면 조성은 씨는 그 아무한테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발장을 애초부터 3일 거든 8일 거든. 아니 3일 거가 이상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갖다 내용상에 이제 대검을 이렇게 이상한 걸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이미 그 판단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3월 26일자로 이 당에 처음 방문을 했던 예, 이방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 언론인 좀 하려고 대검 갈 건데 당선대의들 당선대의 지도부도 다 모이십시오 할 제가 그럴 지위도 없었고 그러고 이제 대충 하니까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대검 가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격이 안 맞는데 이 생각도 했고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 그냥 그렇게 내선에서 네. 이상해 하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잊어버렸다. 고발이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서 선거 끝나고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서 한다고 그럼 생각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을 거라고 경로를 추정하세요? 제일 많이 고민하셨던 분은 궁금한 게 네. 하나가 김웅 의원이 이제 전달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는 분이 그 조성은 대표님 말고 당시에 또 여러 명이 있었나요? 아니면 조성은 대표님한테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라고 했나요? 저도 그 부분도 꽤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기사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만약에 기자님과 저와 이제 제가 직접 발송한 메시지, 직접 발송한 당사자끼리의 메시지면 우리들만의 대화라고 이제 어떤 당사자성도 있고 하니 단둘만의 대화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클로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첫 자료 전달부터가 전달하는 메시지였잖아요. 모르는 손준성 보냄이 첫 메시지자 마지막에 확인하신 방폭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사실 뭐 제보자 X가 지 모 씨임 이런 짧은 내용조차도 본인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조차도 전달하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외부에 이걸 준비하던 뭐 캠프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당 안에서였던 이거를 좀 활용해달라는 전달자를 저를 지목했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갖고 뭐 상의하건 이거는 이미 다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미 네, 하고 그치. 이미 검사 출신이고 하시니까. 손준성 검사인 걸 몰랐으니까. 네, 그때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제보자 X가 지모 씨다라는 얘기를 그것도 김웅 당시 후보가 이렇게 보냄으로 텔레그램 보낸 건가요? 이것도 네. 우리가 새로 아니 알게 거기 된 것 같은데. 이미지 보시면은 안 나오던가요? 같이 있나요? 그 이미지에? 네, 같이 있어요. 제보자 그러니까 X가 막 이제 실명 판명문 실명이니까. 발의 직전에 음. 그것도 이제 뭐 그 제보자 X가 지 땡땡임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짧아서 자기가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냄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누가 당에다가 전달하자는 어떤 집단적인 회의나 내지는 의견상이 있고 그래서 나온 건지 정리 알았고. 다 됐으니까 그냥 저한테 던지기만 근데 왜 이렇게 했구나. 허술한 걸 보냈어요라고 한번 물어보실 법도 한데 그럴 정신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보단 좀 정신도 없는데 일단 첫 페이지들 막 페북 캡처들이 막 왕창 80장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실명 판결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페북 cap처가 증거 수준이 되나 악플 다는 거 말고는 지금도 좀 의아해요. 그거를 대검에 갖다 낸다고. 대검이면 제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막 흔들림 없고 막 이런 것들이 페북 캡처만 한 80장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대충 누구 고발한다는 거야 정도만 봤는데 언론인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안 되는 거다. 필터를 네. 하셨단 네. 말씀. 다시 증거 얘기하다 우리 여기로 왔는데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새로 내겠다고 수집하신 증거는 조금 전에 그거 화면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네. 조성은 씨 핸드폰 텔레그램에 나오는 손준성 그 프로필. 네. 조성은 씨는 손준성 검사 번호가 없습니다. 네, 네. 김웅 의원이 전달한 거 눌렀을 때 나오는 프로필과 네. 기자 통해 가지고 네. 저 번호 저장하신 기자가 한번 눌러주세요 해서 누른 그 프로필이 동일하다는 걸 동일하고 통해서 동일임을 거기는 확인했다는. 저장된 손준성 그 이름이 번호가 뜨는 거죠. 조고 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아니 증거? 저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다라는 게 사건의 국면 전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미 그때 고발장을 전달한 게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실은 정치부 공방이 아니라 법조 안에서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검에서도 처음에 제출 받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좀 당혹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준성 보냄은 조작이 아니고 그 손준성은 저 손준성 검사다라는 것을 네. 입증하는 저 자료를 네, 네. 다시 추가하실 네. 예정이고 네.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 사실은 당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은 통화 내용들을 다 자동 녹음이 되도록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정치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조성은 씨도 그 당시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 같은 것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다 자동 녹음이 돼 있지는 않은가? 저는 사실 자동 녹음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요번에 뭐 당에서도 뭐 녹취 공방이 벌어졌을 때도 저 귀찮은 일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뭐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의도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 사람의 대화는 나중에라도 뭔가 음성이라도 남겨놔 어떤 계기가 있어라는 정도의 이제 의심 관계거나 아니 그 의심 상황이어야지 그게 좀 뭐 꼭 노치를 하지 않은 게 이상한 행동인데 사실 그때 너무 아무나 제보가 왔고 뭐 N번방 제보 이상한 막 성폭행 영상도 오고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막 그런 자료들 막 오는 거 뭐 제2의 뭐 N번방이다 하면서 뭐 다른 또 페이북 캡처들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 막 뒤섞여서 그런 부분들은 막 아유 일단 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 했죠. 통화에서 꼭 대검 민원실로 가서 고발장 접수해 네, 주세요라는 말은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찝찝하니까. 네. 녹음된 내용은 없는 거군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주고받은 대화도 없고. 직접 증거는 문자.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그때 얘기를 듣고 혹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나서 뭐 메모를 해놨다거나 아니면 당시 어떤 일정 같은데 저작을 해놨거나 뭐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을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은 사실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라. 대검에 제출해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의지로 받고요. 사실 제가 수사기관에 이 증거 자료들을 제일 처음에 공익신고를 위해서 찾아간 것도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유일한 증거가 되게 원하지 않는다. 더 찾아라.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한 증거고 이 뒤에 누가 작성했는지는 사실 제가 아무리 너무 똑똑해서 뭐 추론해봤자 그건 추측일 뿐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혹시 바깥에서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조성은 씨도 가야 되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댓글쇼에서 잡아두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 여러분의 궁금증 다시 조성은 씨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궁금하신 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 아까 예. 전에 그 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배려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그거는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되고 네. 본인이 하시던 일이 좀 정리가 된 이후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도 이를테면은 시점 배려? 예, 보도 시점 배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터트리면 안 되고 윤석열한테 좀 더 결정적인 타격을 줄 때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배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인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그때 논의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그때 한참 이미 만났을 시점에 대선 후보가 굉장히 뜨고 이제- 있었죠. 네, 아니 이미 자기가 뜨지 않는 후보라도 이제 음. 어쨌든 출마한다고 선언을 한 이유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아까도 계속 또 반복하지만 범죄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이 후보한테 영향을 갈 수 있죠.
그럼 이건 정치 사건화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거는 언젠가 보도가 되면 대통령 된 난 후에도 이거는 파급이 갈 수 있을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선 전에 이게 막 해야 된다고 의지를 막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진동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정무적인 판단을 왜 본인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 판단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로 중대하고 심각한 번제라면 해야죠. 저도 이제 공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피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도 정말 이거는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면 진짜 이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저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는 아니 왜냐면 제가 좀 화가 났던 게 이 보강 취재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인지를 하면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려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발장 작성을 그래서 누가 했냐 혹은 누가 시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다 알 수는 없겠죠. 당시에 받은 건 손준성 본인밖에 없으니까 누가 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어떤 근거나 미심쩍은 대목이 좀 있으신지. 네. 사실 우리 여기 좀 긴 내용들인데요. 그 전화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읽었던 고발장 내용이 새로운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당이라는 곳은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당이 고발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대표나 당대표 부인을 욕했다고 정당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면 2020년 4월 3일 그쯤에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고는 있었지만 보수 정당에선 저 사람도 내 편은 아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찰총장과 부인과 그 검사를 명예훼손했다고 당에서 고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후단위 설명, 안 봤던 내용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절대 뭐 조이치 주가 뭐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며 뭐 이런 거 피해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니까 그게 우리 막 화가 나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해서 아침에 김웅 의원한테 재전화를 했을 때 사실은 어제는 사실 어제 통화 때문에 이제 김웅 의원이 준비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음의 준비든. 근데 그럼 어제 작성했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먼저 초안을 잡고 뭐 준성이한테 넘겨서 다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뉴스버스 9월 1일 통화? 9월 2일 통화. 2일 통화. 네, 2일 통화. 예. 오전에. 예. 그랬는데 그때 전 기자님이 그러면 김건희 씨 부분은 왜 그렇게 초안을 잡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시면서 그거 제가 잡은 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작성한 거 아니니까 받아서 전달만 하는 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대응이 조금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았던 부분이 계속 나왔던 게 이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냐면 저도 그때 보고 알았거든요. 김건희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예. 그때 봤기 때문에 그 앞단에는 제가 이거를 뭐 조작을 공모하고 뭐 작당을 하고 공작 모의를 하고 있을 수 없는 게 전 기자랑 저랑 그 이후 때문에 나왔던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고발장에 원래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이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들어간 걸 피해자로 보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피해자로 들어간 걸 보니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가 됐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전혁수 기자님이랑도 이제 보면서 그때 좀 이상하다 했던 게 일단 정당이 접수할 수 없는 고발장이었고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문장 구성을 보시면 뭐 문재인 정부와 뭐 정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참다 못한 국민이 뭐 뛰쳐나가 뭐 이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재본분 다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명예훼손은 당사자잖아요. 네. 저도 이제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하면 고소 사건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피해를 그런 감정적인 서술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3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런 거는 3자 고발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객관적인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가지 굉장히 거기 안에는 좀 감정적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수사기관 가서도 이 부분까지 다 설명했어요. 자, 그 이상한 고발장을 그럼 검사가 현직 검사가
썼는데 그렇게 이상한 고발장이 나올까? 사실 이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 이걸 손준성 검사가 생산자라면 현직 검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막 정치적인 용어가 난무하고 선동적인 용어를 써? 이상하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성은 씨도 마찬가지로 네. 고발장이 너무 엉성하고 이상하고 이거는 엉성하고 정당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앞단에 예. 제가 수사기관에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내용이 웃깁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봉에 USB를 갖고 가서 딱 밀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좀 보면서 진상조사니까 아직은 이 객관성을 또 밀봉한 상태로 놔두고 별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공유되어 있던 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보면서 했는데 인쇄 양이 많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거 좀 내용이 좀 웃깁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우리 수사 이제 네. 기관에서 그 웃기다고 한 게 비전문적이어서 허술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검에서요? 네네네 이번에 그래서 조사 요번에 받으신 건데 네, 조사 받고 네. 오셨죠? 처음 방문했을 네. 때요. 근데 그 비전문성은 고발장을 보시는 즉시 해소가 되실 거고 앞뒤 문맥상 이거는 제 똑같은 영어 표현하고 기자님들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웃기다는 표현이 fun이 아니라 weird, 굉장히 이상하고 이상하다. weird. 기괴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쯤에 이제 인쇄물 해서 예, 보시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는 고발장이 아니네요, 고소장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같은 문서 안에 이제 가항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나항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제 명예훼손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묶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여기 앞단에 이렇게 자세하고 뭐 공모 사실관계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내용상에서도 내사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담겼으면서 왜 뒤에는 갑자기 이런 감정들이 나올까? 그럼 만약에 동일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동일 그룹이 작성했던 내용들이면 충분히 굉장히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관계자는 굉장히 좀 특정되지 않을까요? 까지만 그 이후의 얘기는 저는 굉장한 추측이 되므로 제가 의심한 내용까지만 진술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가는 공방이 전혀 이 사건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너무 정치 공방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예. 황당하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을 하고 우리 법조 기자님도 오래 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어제 모 보도를 통해서 네. 법조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했다고 보시고 다시 보십시오. 그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손준성 검사가 전달을 했고 손준성 검사가 직접 했든 아니면 그 아랫사람이 했든 지금 작성을 한 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이거를 지시를 했거나 관련이 있는지 했는지 여부에 그거죠.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해자 윤석열 관동원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근데 왜 피해자 왜 김건희가 김건희가? 나왔을까? 그리고 거기에 절대 김건희의 주가 조작설은 사실이 아니고라는 표현이 반복적이거든요. 주관적 서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 관여가 돼 있다.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체제를 비판하는 걸 굉장히 비난하는 어조인데도 거기에 뜬금없이 이제 가족들이 결백함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서술이 이상하다. 이게 법조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한 오케이. 거니까. 네.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다 충분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고 네. 또 딱 그 부분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나 아까 본방에 출연하셨던 김근식 교수는 아니 그거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뭐 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다. 않는 부분인데 굳이 거기 넣어가지고 고발을 해서 수사를 다시 하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 써 있는 것만 봐도 윤석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결국 누가 작성했느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또 저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드리고요. 네. 본질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본질은 네. 누가 작성했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선거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작성해서 야당에 전달을 시도했다.
이게 뭐 저 때문에 이제 좌절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어오는 질문, 해주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소화를 하면서 또 조성은 씨가 기자들 전화가 오면 이렇게 다 답변을 하세요. 시원하게 그냥 다 뭐 막 안 합니다. 이렇게 노코멘트 이런 게 없이 설명을 하시는 분이라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한번 그것들을 네. 조금 두서가 없이 저희가 질문 드린 것도 있는데 이건 네. 본방송은 아니니까 네. 그냥 예. 러프하게. 이야기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네, 진행했다는 네, 네.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네, 네. 여러분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앞으로 기회가 많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다.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드리는 거를 저희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도 오늘 모셨고요.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다 저희가 섭외 요청했습니다. 다만 송 검사는 연락이 안 닿습니다. 김웅 의원은 섭외 요청해 놓은 상태고 언제든지 마이크를 열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출연하시면 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씨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오늘 이렇게 오늘 예정이 된 댓글쇼가 아니었는데 열심히 질문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아니 전 빨리 일상 회복이 가장 바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아침 7시 20분 뉴스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